법무부 장관님, 네, 그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게 이제 11월 30일부터 방역 지시를 하고 또 마스크를 지급했다. 그 조치 외에 또 어떤 조치를 했죠? 자, 말씀을 한꺼번에 드릴까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이제 단계별로 예를 들면 직원 1명이 처음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는 아까 그런 수용자에게 마스크 지급을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용자가 한 명이 최초 확진이 되는 때가 12월 14일입니다. 그때 법무부에서는 전수 검사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16일에도 전수 검사를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자 한 명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이 전체 수용 인원이 한 2,400명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거죠. 그런데 그 방역 당국에서는 자, 추이를 파악하면서 전수 조사를 하자라고 해서 장관님, 제 그런 시간이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직접 하시지 않고 페이스북에 대고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밀접, 밀폐, 산밀의 특성상 대규모 확산이 있었다. 그 다음에 사회 대정폭기에 무증상 수용자가 들어오면서 확산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거는 제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예. 이제 결과 그런데-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런 장관님 말씀은 방역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말씀은 네. 밀접, 밀집, 밀폐의 특성상 대확산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책임지는 걸 자인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 마스크, 방역 지시, 적절한 조치가 아니에요. 특단의 조치가 적절한 조치예요. 자, 첫 번째 직원이 확진됐죠. 그 직원이 소속이 어디죠? 무슨 과죠? 모르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금방은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아니, 다 첫- 아는데 금방 직접을 그걸 네, 몰라요. 그러면 12월 12일 날 11명, 직원 11명이 확진이 됐어요. 그 직원들은 그러면 어느 과 소속이에요? 대체로 뭐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그 호송 업무 또 호송 업무를 담당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게 아니고요. 전수 조사를 하는 거죠. 다양한 게 아니고 딱 두 군데예요. 출정과, 법원, 검찰 이 수용자들 데리고 다니는 네, 아주 밀접 그렇습니다. 접촉하는 네, 출정과 그렇습니다. 최초의 네. 한 명. 네. 그 다음에 11명은 출정과하고 보안과 즉 사동에서 직접 수용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근무하면서 이때 바로 전수조사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전수조사 요청을 했는데 추이를 지켜보자고 그거 맞아요. 전수조사 요청 누가 했습니까? 법무부에서 한 겁니다. 법무부 누가 했어요? 누가 했냐고요? 법무부에서 그런 이 정도 되면 네. 출정과 보안과 직원 12명이 확진이 되면 장관이 나서야 돼요. 밀집, 밀폐 핑계대지 말고. 이때 서울시하고 송파구에다가 전수조사 요청을 한 게 누구냐? 예?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교정본부장도 아니고 구치소장도 아니에요. 동부구치소 실무자 교도관이 요청을 하니까 좀 추이 좀 지켜봅시다. 그러고 나서 12월 18일인가 대규모로 184명이 확진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직원들 12명, 특히 출정과하고 보안과 직원 12명이 확진이 났으면은 적어도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때 전수조사를 하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역 지시, 마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6일을 했다고요. 현재 지금도 보세요. 네. 출정관지 보안관지 확진자 공무원이 소속과가 어딘지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단도 안 나오고 대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요.
적답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고요. 그 직원들이 그 접촉한 사람들은 다 파악을 해서 즉시 그 전수 조사는 다 마친 거고요. 그때의 조치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지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은 제대로 대처를 한 것이죠. 자, 들어보세요. 네. 지금 장관께서는 사회 대전 토끼에 무증상 수용자가 들어와서 대규모 확산됐다 했는데 처음으로 12월 14일 날인가 수용자 한 명이 확진이 됐어요. 네. 이 확진 원인이 뭔지 압니까?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예? 알아요? 모르잖아요. 의원님께서 최초 수용자 확진자가 네. 예? 기존에 확진되었던 12명 중에 그 직원으로부터 감염이 된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니 의원님이 계속 소리 지르는데 제가 내가 뭘 소리 어떤 지르려 타이밍에 대답하면 끼어들어서 되지. 답변을 합니까? 대답하면 되죠.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래서 12월 14일 수용자 한 명이 밀폐니까 방법이 발생했을 때 없었다? 예? 수용자 한 명이 발생했을 자. 때 전수 조사의 필요성을 개진한 겁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동부구치소의 이 대규모 확진 사태에서 위협을 느낀 수용자가 살려주세요라고 피켓팅을 했어요. 그분 불이익 처분합니까?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그 직원 한 명 최초 확진될 때 불이익 처분 여부는 해당 구치소에서 그 구치소의 여러 그 소내의 관할 책임이 있는 소장이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제 의견으로서는 일단 수용 시설에 있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 감염병이 돌게 되면 다들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의료진을 보강을 해서 그 이제는 이 밀집의 그 수용 밀집 상황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5차례 이상 분산 수용을 해서 지금 이제 2,400명에서 한 1,300명 정도로 수용 인원을 낮춰서 인별 한 사람 한 사람씩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초기에 그런 정보도 없고 또 방역 당국에서는 확진자가 사용한 물품은 전부 의료 폐기물로 취급을 하게 되므로 어떤 서신 수발이 불가능한 초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다 소독을 한 뒤에 이제 서신 수발이 가능하도록 한 이후에는 가족과의 통신도 가능하게 돼 있어서 이제 그러한 그 대면 비대면 정신적인 그 치유 또는 상담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불안감으로 인한 것들은 많이 해소가 됐고 초기에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급적 무슨 처벌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그 방역에 개인적으로 안정이 예. 돼야지만 방역 협조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 그런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장관님. 상황입니다. 이 그 구치소나 교도소는 방역 집중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며칠 전에 동부구치소 와서 조정본부장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장관님께서 법무행정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살려주세요라고 피켓팅했던 그분이 예? 조사 수용 대상이라고 분류해가지고 지금 독방에 수용돼 있어요. 예? 분립 준비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라면 예? 이때는 향후 대책 어떻게 할 거냐? 예? 우리가 얼지훈련하면 소개, 조절 출소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런 데에서 대책을 세우고 매뉴얼을 만들고 지금 이제 청송교도소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게 한계점이 오면은 이 수용자들을 어디다가 지금 수용을 할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저기에 이
동부 구치소의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대응 매뉴를 가지고 소개를 해 온 것입니다. 의원님의 염려처럼.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충성교도소 갔는데 동무서라고 하지 마. 충성교도소 보냈는데 영월교도소 보냈는데 거기에서 한계가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이런 감염병이 대규모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법무부 차원에서도 병실을 확보하고 예? 신병 확보된 상태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실 확보 이러한 매뉴얼들을 특수한 형태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청성교도소 한개 오면 어디로 갑니까? 그분들 말씀해 보세요. 매뉴얼 갖고 있다면서요. 확진자가 계속 의원님 현재 모든 구치소가 수용률이 그 130, 140% 넘는 거고요. 그런 밀집 수용 때문에 아마도 동부 구치소 같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초고층형 밀집 수용 시설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 이 상황을 1인 1실 수용을 전제로 하고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면은 마치 우리가 그 여러 그 수용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수원도 빌리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이 중대본 차원에서 대책을 마찬가지로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이지 이 혐오 시설로 의원님 당장 그 부산에 그 구치소 옮기려고 해도 의원님과 장재원 의원님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혐오 시설로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체건을 하시면 어떤 방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방대본에 같이 협업을 해서 논의를 해서 만약 그런 상태가 생긴다면 현재의 구치소 수용 시설은 되지 않는 것이고 국방부나 또는 관계기관 여러 무슨 연수원이나 이런 시설을 빌려서 그런 교정 인력도 확충을 하고 하는 그런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김도우 의원님 그럼 청성교도소에 한개가 오면 어디로 갑니까? 마무리해 주시죠. 청송교도소 한계가 오면 어디로 가느냐가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니고요. 그 상태가 되면 방대본에서 그 다른 관계기관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차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 그 교정 인력이 그걸 미리 정문수사가 하시면 미리 1차 어디 2차 법무연수원 기숙사 3차 어디 이런 식으로 둘둘둘둘 나와야 돼. 그게 법무부 장관이다. 상황이 생기면 그때 협의하겠다.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장관님.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